시작합시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전기기능사 실기시험 대비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기기능사 실기시험은 우리가 보통 이제 옛날에는 다양하게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공개 도면 18개 중에서 보통 시험은 7일에서 한 8일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그 중에서 18개의 도면 중에서 이제 하루에 이제 18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돼? 다양한 회로를 접해보는 것이 사실은 좋겠죠.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현장에 나갔을 때 조금 더 뭐예요? 유리하게 내가 업무를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단순 이제 뭐예요? 과정을 패스하기 위한 시험 형식으로 많이 바뀌었다. 그지? 예, 그래서 18개 중에 우리 도면을 보시면 되는데 크게 우리가 이제 공개 도면으로 보면 18개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정리해 보면 딱 두 가지 형태의 시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는 1번부터 이제 9번까지는 FLS를 이용하는 급배수 제어 장치가 되고 그다음에 10번부터 18번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센서 리미트 스위치에 의한 전동기 이 제어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회로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접하느냐 하는 것보다는 일단 뭐야 이번 이 실기 과정은 뭐야 여러분들 1차 필기 패스 하셨잖아, 그지? 그래서 2차도 무난하게 시험에 패스를 해서 그지? 할 수 있는 것이 더 뭐야 관건이다 이렇게 보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실기 과정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 뭐 필기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전기기능사 실기는 어떻게 해야 돼? 시험 보러 갈 때 많은 준비물을 챙겨가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리고 또 과정도 길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뭐 한 방에 끝내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재 공목을 달아서, 그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기 시험, 실기를 실질적으로 실습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필요한 지식들에 대한 얘기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크게 이제 기자재 쪽하고 그다음에 뭐 공구,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도면을 설계하고 판독하는 이런 판독법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우리가 이론적인 것을 먼저 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사용되는 기자재들에 대한 설명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은 이제 제어함, 그죠? 제어 판넬인데 이 판넬에 사용되는 기자재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재를 우리가 확인하기 전에 이 과정에서의 학습 목표를 한번 살펴보면 전기기능사 실기시험에 지급되는 자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며 나는 뭐 할 수 있다? 시공할 수 있다. 그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교육이 무슨 교육 체제로 바뀌었어요? NCS 교육 체제로 다 바꿨잖아, 그지? 그래서 NCS 교육 체제에 세 개의 이제 모티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야? 내가 필요한 뭐를 얻어야 되겠다. 지식을 얻어야 되겠다, 그지? 그리고 그 지식하에 내가 뭐 기술을 얻어야 되고, 그지? 그 다음에 기술은 뭐 기능 같은 의미가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뭐야? 세 번째가 바로 뭐다? 태도다. 그런 얘기야, 그지? 그래서 이 태도가 상당히 중요한데 나는 뭐 할 수 있다. 무엇을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중요하겠다, 그지? 그래서 모든 우리 이제 실기의 학습 목표는 내가 뭐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시공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시공하려면 뭐가 필요해? 시공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 필요하겠지, 그지? 그 다음에 그걸 하려면 또 뭐가 필요하겠어? 사전에 지식이 필요하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시퀀스도 또는 동작 회로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전기 제어 회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뭐라고 그래? 시퀀스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이제 동작 회로도가 되겠는데 그런 동작 회로도에 따른 실기 시험 문제에 따른 내가 뭐 할 수 있고 응용할 수 있으며 그것을 또 뭐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시공할 수 있어야 되겠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네. 그지? 예. 자, 그래서 어떤 자재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단자대인데요. 단자대는 우리가 이니셜로 뭐라고 그래? TB라고 표시를 해. 도면에는 표시될 때 뭐로 표시된다? 그렇죠. 터미널 블럭이다. 그래서 TB로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터미널 블럭이 한 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나온다 이 말이야. 그지? 종류별로 여러 개 나오는데,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반드시 뭐 첨자를 붙여서 뭐 TB1 또는 뭐 TB2 또는 TB3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TB1은 너는 어디에 쓰이는 거고, TB2 너는 어디에 쓰이고, TB3 너는 어디에 쓰이는지는 우리 이제 도면에 보시면 범례도라는 것이 나와요. 범례도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범례도에 각각의 터미널 블럭이 1, 2, 3 숫자별로 어디에 사용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으니까 그 도면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나중에 실습하러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터미널 블럭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터미널 블럭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모양은 이렇게 생겼지만, 그지? 예, 실질적으로 얘가 3핀, 자, 요거는 몇 핀? 3핀 터미널 블럭, 얘는 4핀 터미널 블럭. 자, 얘는 뭐 10핀 터미널 블럭, 얘는 15핀 터미널 블럭, 이렇게 되는데요. 보통 우리 이제 기능사 실기 시험 문제에서는 요 4핀 터미널 블럭하고 요 10핀 터미널 블럭이 주로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단자의 개수로 보면 8개인데 왜 4핀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정리되어 있지, 그지? 예. 그 관계에 대한 얘기는 다음 화면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도면에 보시면 도면에 여기 TB1, 그 다음에 뭐 이렇게 TB2, 3, 그 다음에 TB4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각각 쓰인다, 뭐 그런 얘기야. 그래서 TB1, 2, 3, 4는 몇 핀인 거야? 4핀이고, 그 다음에 TB5, TB6, 여기 TB5가 있고 TB6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얘네들은 범례도가 이렇게 있는데, 요 범례도에 이렇게 자세하게 또 설명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TB1에서부터 TB6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터미널 블럭이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는 다음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미널 블럭은 요렇게는 서로 뭐가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는 뭐 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상하 연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 안에는 이렇게 철편을 대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야?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입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나가는 선을 뭐라고 그래? 출선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요 입선하고 뭐야? 출선이 같은 내용이어야 된다, 그런 뜻이야. 그지?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좌우 단자, 얘하고 그 다음 뭐야? 얘하고는 뭐야? 서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좌우 단자는 연결되어 있지 않다. 그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해야 된다? 요 단자하고 뭐예요? 요 단자를 내가 연결해서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전선을 이용을 해서 서로 뭐 해줘야 돼? 이렇게 연결 작업을 해 주셔야 돼. 이해가시죠? 그래서 터미널 블럭, 그래서 내가 뭐 학습할 거 별로 없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지? 딱 한 번 듣고 어떻게 돼? 정확하게 요 내용을 파악을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야. 그지? 여러분들 지금 현재 지금 동영상 보고 계시지만 자재가 다 앞에 있으시죠? 그래서 터미널 블럭을 이렇게 끊으셔 가지고 그걸 같이 보면서, 그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다. 터미널 블럭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재는
배선용 차단기가 되는데요. 우리 도면에 표시될 때는 뭐라고 표시돼? MCCB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MCCB는 뭐의 약자냐 그러면 몰드, 케이스. 자, 케이스가 어떻게 돼요? 몰드되어 있으니까 안에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지, 그지? 그래서 몰드되어 있다 이 말이야. 케이스가. 그다음에 서키트 뭐요? 브레이커다. 그렇게 얘기를 해. 브레이커. 그래서 우리가 이니셜로 쓸 때는 MCC 뭐라 그래? B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고 우리말 용어는 뭐가 되겠다? 배선용 차단기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배선용 차단기가 되는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자동 또는 뭐 내가 수동으로 뭐 할 수 있다.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 차단기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 그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어떤 원인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어떤 것들이 되겠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뭐 가전류가 이제 보통 대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그지? 가전류가 흐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차단기가 자동으로 떨어져서 회로를 보호하게 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지. 그지? 그래서 주로 이제 전동기 보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겠다. 그래서 배선용 차단기가 되는데 배선용 차단기는 자 이렇게 해서 상단에 단자가 몇 개 있어요. 여기 상단 그다음에 여기 뭐요? 하단 이렇게 돼 있는데 항상 보시면 글자가 바로 보이는 쪽으로 놓고 여러분들이 상단 하단 보시면 돼.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꺼짐이라고 돼 있지, 그지? 그러면 차단기가 현재 내려가 있는 상태다 그 말이야. 그다음에 여기 보면 또 뭐 있어요? 30A라고 써 있지, 그지? 그러면 요게 있는 MCCB도 있고 없는 MCCB도 있다 이 말이야. 그지? 근데 얘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지? 그래서 요걸 보고 30A 내가 바로 읽을 수 있으면 내가 정상적으로 놓고 여기가 뭐 상단, 여기가 뭐 하단 이렇게 보시면 돼. 또는 우리가 몇 차 측? 1차 측. 그다음에 뭐 2차 측 이렇게 되겠지. 그지? 여러분들 이걸 거꾸로 놓으면 어떻게 될까? 이걸 거꾸로 놓으면 내려놓은 것이 결론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올라가 있는 것이 되고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가 돼 있다? 내려가 있는 것이 된다 그 말이야. 그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감독관들은 이걸 알아서 측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지? 반드시 이 상태에서 내려가 있으면 감독관들은 측정을 하기 위해서 올린다 그 말이야. 그지? 올리면 내가 거꾸로 제작을 해놓으면 어떻게 돼? 떨어져 있는 꼴이 돼버리잖아. 그지? 그러니까 전원 공급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지? 예. 그래서 기책 사유로 인한 뭐가 되면 실격 사유가 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반드시 몇 차 측, 몇 차 측, 1차 측, 2차 측 구분해 주시고 1차 측 앞으로 이제 1차 측 그러면 무조건 무슨 측? 전원 측. 2차 측 그러면 무슨 측? 부하 측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지? 그래서 1차 측 전원 측에 보니까 단자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네. 그지? 자, 요걸 우리는 뭐라 그래? L1 요놈을 뭐 L2 뭐라 그래? L3라고 한다. 뭐 그런 얘기야. 그지? 자, 그래서 이제 도면에 우리가 이제 표시될 때는 어떻게 표시가 됩니까? 도면에 표시될 때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도면에 표시된다. 그런 얘기야. 그지? 예. 자, 그래서 도면에 표시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점점점 찍혀 있는 건 뭐야? 보니까 단자는 3개인데 레버가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이거는 몰라. 한 레버의 조작으로 3개의 단자가 동시에 붙고 동시에 떨어지는 구조로 되어져 있더라. 그런 얘기야. 그지? 그래서 2차 측을 우리는 뭐라 그래? 2차 측을 U, V 뭐라 그럽니까? W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자, 1차 측이 뭐라고? 여기가 L1, 여기가 뭐가 돼요? L2, 여기가 뭐? L3, 여기가 U, V, W 이런 꼴로 오게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MCCB 배선용 차단기도 내가 뭐 별로 학습할 거 없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지?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금 동영상 보고 계시니까 MCCB 찾아가지고 꺼내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해 주시면 좋겠다. 자, MCCB 뭐 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있으시면은 우리가 이제 게시판을 이용해서 꼭 좀 올려주시고 다음 자재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 퓨즈 홀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퓨즈 홀더 주로 이제 용도는 뭐가 되느냐 하면
퓨즈의 용도지, 그지? 퓨즈를 끼울 수 있는 집이다 그 말이야, 홀더. 그래서 퓨즈가 하는 역할이 뭐냐 그러면 제어 회로를 뭐 하려고 단락하기 위해서, 그지? 단락이 생기면 뭐가 되는 거야 이제 그 보호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구, 2구, 3구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 쪽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이렇게 해서 몇 구짜리가 2구짜리가 시험 문제 나오고요. 요 몸통에다가 우리가 퓨즈를 장착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커버를 씌워 놓고 우리는 놔보셔야 돼.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퓨즈가 회로를 단락 보호용이라고도 되어 있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시퀀스도 이렇게 시험장에 가면 도면 주어질 거 아니야, 그죠? 도면 주어지면 이 퓨즈 홀더가 하는 역할이 뭐냐 그러면 도면에는 우리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도면에 이렇게 표시가 돼. 이 부분이 바로 뭐야? 퓨즈가 되는 부분이야. 그러면 1차 측을 우리는 주회로. 자, 1차 측 무슨 회로? 주회로. 그래서 주로 이제 뭐가 돼? 동력 회로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고 2차 측 요거는 이제 뭐라 그래? 요쪽 1차 측 요 라인을 무슨 회로라고 한다면 주회로라고 한다면 2차 측 여기서부터 요 뒷부분은 다 무슨 회로가 되는 거야? 보조 회로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자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르는 용어고, 그지? 실질적인 용어는 자 여기가 이제 무슨 회로가 되고 동력 회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이 무슨 회로가 되는 거야? 제어 회로가 된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퓨즈 홀더가 지금 현재 그림으로는 가로 타입으로 되어 있잖아, 그지? 그래서 가로 타입엔 좌측이 1차 측, 우측이 뭐가 되는 거야? 2차 측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1차 측 주회로, 2차 측 뭐 보조회로 이렇게 이제 구분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어떻게 돼? 퓨즈 홀더를 이렇게 그림처럼 가로로 놓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로로 세워놓고 제작을 하셔야 돼. 그지?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항상 이제 중요한 얘기가 되겠지만 앞으로 이제 요 얘기는 또 하지 않을까요? 자, 가로면은 뭐가 된다? 좌측이 기준이에요. 좌측이 기준이라는 얘기는 좌측이 몇 차 측이라는 거야? 1차 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세로 타입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 세로 타입은 위가 기준이야.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 위가 몇 차 측이라는 얘기야? 1차 측, 전원 측이 된다. 그런 뜻이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전원 측, 이쪽이 뭐, 제어 측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런 얘기야.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이 부분 꼭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래서 퓨즈를 다 제작을 하시면 단자에 선 물린 다음에 퓨즈 끼워 놓고 이 퓨즈 커버를 씌워 놓고 여러분들은 나오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퓨즈 홀더의 용도 이해하셨나요? 실질적으로는 회로 보호용이고, 그지?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주회로와 보조회로를 나누는 역할도 하더라.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8핀 릴레이 소켓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부터 나오는 것은 다 소켓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그지? 자, 먼저 8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재 중에서 8핀 소켓을 하나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긴 것이 있습니다. 그죠? 아마 여러분들 받은 자재 보시면은 다 이렇게 해서 타이머용 자재가 아마 8핀용이 들어가 있을 거야. 자, 이렇게 생긴 거는 요거는 일반 전자용 릴레이의 소켓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그래서 소켓은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해? 베이스다라는 표현도 쓰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8핀인데요. 8핀 릴레이 소켓은 자, 이게 커버를 벗겨내서 내부를 구조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 핀이 여기 보면 이제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잖아, 그지? 그럼 요 구멍이다 그런 얘기야. 얘가 몇 번 요 단자하고 요 단자하고 서로 뭐가 돼 있어요? 내부적으로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 그지? 자, 그다음 주로 이제 우리가 타이머용 소켓은 주로 이제 타이머라든지 그다음에 뭐 플리커라든지 또는 온도 계정기라든지 또는 뭐야? FLS라고 그래. FLS라고 하는데 플로트 리스 스위치다 뭐 그런 뜻이야. 그지? 그래서 플로트 리스 스위치다 그래서 주로 이제 얘가 무슨 용어로 쓰이는 거야? 급배수용에 이제 우리가 자동 제어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스위치, 릴레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뭘 쓰고 타이머용 소켓을 사용하고 여기에 있는 이렇게 생긴 놈이 요것만 전자 릴레이야. 얘네들은 요 소켓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험장에서는 전자용 릴레이 소켓을 따로 주고 타이머용 소켓을 따로 줘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주로 대부분이 요즘 시험 형태를 보면은 다 요걸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지? 요걸로 취급을 해도 어떻게 돼요? 구조가 똑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관계없더라. 그런 얘기야. 그지? 자, 그래서 그 구조를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릴레이 소켓을 보면 자세히 보면 여기에 이렇게 해서 뭐가 파져 있어요? 홈이 파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홈이 파져 있는데 요 홈을 기준으로 해서 무슨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요 단자가 1번 단자, 요 단자가 2번 단자, 요 단자가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화면에는 이렇게 해서 숫자를 크게 진하게 그려졌지만 여러분들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 단자 위에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아주 작은 글씨로 다 써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 해줘야 돼? 딱 홈을 기준으로 해서 무슨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오면 여기 단자가 몇 번이에요? 그러면 요거 딱 6번. 요거 몇 번이에요? 그러면 요거 몇 번? 8번. 요거 몇 번이에요? 그러면 요거 4번. 이렇게 해서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일일이 보고 뭐 해야 되고, 그지? 그리고 또 시험장에 가면 요 위에다가 뭘 붙여 이렇게 또 이제 제작을 해가지고 이걸 또 판매하는 곳도 있다, 그지? 그또 시험장에 가면 어떻게 해요? 사용하지 마세요. 그러면 또 왜 사용하지 말아라고 또 감독관하고 실갱이하고 있고 막 이런다 이 말이야, 그지? 정 안 되면 우리가 마스킹 테이프를 가져가게 되는데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놓고 그냥 번호를 그 위에다가 뭐라고 써버려. 그냥 숫자 써놓고 하는 게 훨씬 좋기는 하겠지만 굳이 안 써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학습을 하면 요거 몇 번이에요? 그러면 7번 바로 나와야 된다. 요거 몇 번입니까? 그러면 3번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좀 암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해하셨죠? 네. 자, 그 다음 11핀 릴레이 소켓인데요. 11핀 릴레이 소켓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11핀 소켓은 구형도 있고 신형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는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돼요? 안 나옵니다. 그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핀 릴레이 소켓이 있는데요. 12핀 릴레이 소켓은 또 8핀 릴레이 소켓과 우리 이제 공개도면 18개에서 무조건 나온다 그런 얘기야. 그지? 그러니까 얘도 이제 반드시 좀 구조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상단의 단자 6개, 하단의 단자 6개 이렇게 해서 이제 총 몇 핀? 12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로 이제 우리 이제 계정기는 EOCR이라는 계정기와 그다음에 뭐 파워 릴레이라고도 하고 또는 뭐라고도 해. MC라고도 하는데요. 얘네들은 주로 다 몇 핀이다. 우리 전기 자동 제어에서는 12핀을 쓰고 있습니다. 그죠? 다른 데는 물론 뭐 20핀을 쓰는 데도 있고 14핀을 쓰는 데도 있고 한데, 그지? 우리 승강기라든지 공조농동 이런 데는 다 14핀, 20핀 이런 거 쓰는데 우리는 다 뭐 쓴다? 12핀을 사용한다. 그지? 그래서 12핀 릴레이 소켓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세히 보시면, 그지? 이게 이제 뭐 1차 측, 요것이 몇 차 측? 2차 측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지? 그래서 1차 측은 6개의 단자가 나란히 배열되어 있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차 측은 7, 8, 9, 10, 11, 12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지? 얘도 마찬가지로 뭐를 기준으로 해서 홈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 있는 거 1차 측 단자, 아래에 있는 것이 몇 차 측? 2차 측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누굴 기준으로 해라? 홈을 기준으로 해라. 그지? 이것도 뒤집으면 어떻게 돼? 또 본인의 기책 사유다 그런 얘기야. 그지? 감독관들이 알아서 계정기 거꾸로 안 꼽아준다 그런 얘기야. 꼭 기억을 해주시고 상단 좌에서 우로 1, 2, 3, 4, 5, 6 하단 좌에서 우로 얼마? 7, 8, 9, 11, 12 이렇게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12핀 릴레이 소켓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12핀 릴레이 소켓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다다음 시간에 학습할 내용 중에 이 계정기에 대한 내용들을 학습하게 될 텐데 상 1차 측 1, 2, 3번은 바로 전원 측 단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L1, L2, L3가 되고요. 2차 측은 바로 뭐가 돼? UVW 이렇게 됩니다. 또는 뭐라고 해? 또는 우리가 이제 뭐라고도 표현이 되냐면 X, Y, 뭐 Z 이렇게도 표현이 되고 있다. 그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14핀 릴레이 소켓인데요. 14핀 릴레이 소켓 또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제 기능사 실기 시험 문제에서는 안 나와. 그지? 기능장 실기 시험에서는 뭐 아주 자주 나오는데 우리 기능사에서는 안 나오니까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자가 이렇게 해서 상단하고 하단에 14개 있다 그래서 몇 핀? 14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 전자용 릴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8핀보다 뭐 조금 접점의 수가 많아진 거지, 그지? 참고하시고요. 14핀 EOCR 소켓인데요. 우리가 옛날에는 어떻게 돼? 조금 과거에는 얘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 우리 기능사에서. 그지? 그런데 지금은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그지? 주로 이제 승강기나 어디에서 쓰인다고 공조냉동에서 주로 사용이 되고 있더라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제어 판넬 제작용의 기자재들을 다시 한번 추려서 한번 보시면 배치 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반드시 꼭 좀 알아두셔야 돼요. MC12는 어떻게 된다? 레바가 내려놓고 나오셔야 돼. 그지? 내려놓고 올라가 있는 거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돼? 요즘은 요건 표시 안 된다 그랬잖아. 그지? 여기 보면 레바에 뭐가 써 있다? 정격 전류의 트립 전류가 표시가 돼 있어. 30A라고. 요거 기준에서 상단, 하단, 1차 측, 2차 측 구분해 주시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8핀 타이머용 소켓. 여기 보면 뭐가 있더라? 홈이 있더라. 그지? 홈을 기준해서 홈이 반드시 어느 쪽으로? 아래쪽으로 올 수 있도록. 8핀 전자 릴레이 마찬가지로 홈을 기준으로 해서 홈이 아래쪽으로 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11핀 릴레이 소켓도 마찬가지지, 그지? 여기 보면 홈이 있다, 그지? 이 홈이 아래쪽으로 올 수 있도록 꼭 배치를 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셔야 되고, 넘버링, 단자의 넘버링은 어떻게 돼 있어요? 8핀 같은 경우는 누굴 기준으로 해서? 여기 있는 홈을 기준으로 해서 무슨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배열이 되어 있고, 그지? 자, 12핀 릴레이 소켓은 홈을 기준으로 해서, 그지? 상단에 1번부터 6번까지 좌에서 우로, 그 다음에 홈이 아래쪽에 있는 요 단자를 우리는 2차 측 단자다 그래서 7번부터 몇 번까지? 12번까지 좌에서 우로 되어 있더라. 그지? 꼭 좀 기억해 주시고 14핀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지? 네. 자, 그래서 이제 홈이 아래쪽으로 오도록 반드시 해 주셔야 되고, 차단기나 계정기, MC, 타이머, 플리커 릴레이라든지 EOCR 소켓의 상하가 바뀌지 않도록 절대적으로 주의해라. 상하는 뭘 기준하는 거야? 홈이 아래쪽으로 상하가 바뀌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꼭 주의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제어함 제작에 사용되는 기자재에서 주회로 전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회로 전선은 2.5 스퀘어를 쓰고요. 2.5 스퀘어를 쓰고, 주회로는 좀 전에 우리가 누굴 기준으로 해서 휴즈를 기준으로 해서 좌측 회로를 주회로라고 한다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L1은 갈색, L2는 흑색, L3는 무슨 색을 쓴다? 회색을 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KEC 규정에 의해서, 그지? 22년부터 100% 적용하도록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PE 라인은 보호도체인데 녹황색을 사용하도록 되어져 있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색깔 바뀌면 무조건 실격 사유다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회로 전선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임의적으로 이렇게 이제 한번 그려봤는데요. L1, L2, L3는 뭐 갈색, 흑색, 회색, PE는 녹황색을 쓰고, 그지? 예. 그다음에 터미널 2 부하측이 되겠지. 모터 가는 거 갈색, 흑색, 회색, 녹색 이렇게 쭉 연결이 같은 선으로 뭐가 돼야 된다. 연결되어야 된다. 뭐 그런 뜻이야. 그지? 자, 보조회로 전선은 1.5 스퀘어를 사용하고요. 1.5 스퀘어를 사용하고 회로 구분은 어떻게 된다? 예, 퓨즈 몇 차 측? 2차 측 이렇게 된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무슨 색을 쓴다? 황색선을 사용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지? 자, 그다음 제어함 판넬이 되는데요. 단위는 밀리미터이고요. 자, 가로는 400, 세로는 얼마? 420.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 센치로 따지면 40과 42cm. 여러분 2cm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야. 그지? 그러면 2cm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거 구분 안 하면 어떻게 될까? 나중에 배선할 때 가로 세로 이게 딱 90도 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배선할 때 상당히 힘들어진다 그런 얘기야. 그지? 예.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겠죠? 우리 기능사 밑에 있는 것이 되겠죠? 예. 두께는 9mm 정도. 자, 그다음 케이블 타이가 나오는데요. 케이블 타이는 우리가 이제 제어 판넬에서 또는 배관 제작에서 선이 흐트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선 3가닥 이상이 지나가면 반드시 뭘로 묶게 돼 있다. 케이블 타이로 묶게 돼 있다. 그지? 자, 그래서 케이블 타이는 우리 시험장에서 주어지는 것은 100mm짜리를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몇 cm짜리라는 거야? 10cm짜리 주어진다. 그런 얘기야. 그지? 하지만 이 케이블 타이는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중간중간에 사용하면 안 돼. 무조건 어떻게 돼? 제일 마지막에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전기기능사 실기 제어함 제작에 사용되는 기자재들을 쭉 살펴보았는데요. 혹시 이거 관련해서 질문사항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게시판을 통해서 반드시 글 남겨주시면 제가 신속 정확하게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어함 기자재에 대한 모든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